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 분석한 투표 단계별 조작 정확 입증 두 번째 영상으로 당일 투표 개표가 조작이 되지 않았다고요? 라는 부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북구울 석관동 사례를 가지고 개표기 분류기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으며, 두 번째로 투표지 조작 유형 및 유형별 효과, 세 번째로 당일 투표 조작 분석을 경기 고양시병 사례와 인천 연수구을 사례를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국적 당일 투표 조작 정황 분석을 지역별 고른 당일 사전 투표 지지율 격차 관점과 당일 투표 50% 구간 구분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영상의 마무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북구울 석관동 동영상을 통해 개표기 분류기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겹도록 많이 보셨겠지만 관련 영상에 대한 상황 설명 후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출처는 공성감TV 5월 26일자 투표지 분류기 문제 발생 교체 증거 영상 편집본입니다. 성북구울 석관동 투표소에 대해서 분류기로 1차 개표 결과 투표인은 1810명이고 개표 사항표에 1680명으로 인쇄된 어이없는 사항과 후보자별 투표수가 맞지 않는다는 참관인들의 이의제기로 분류기 자체를 교체하고 1번 더블당 후보표로 분류된 표만 가지고 재분류하는 영상입니다. 즉 1번 표로 분류된 표만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분류해도 1번만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짧은 영상으로 다음 사항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찍힌 표가 추출이 되었고 3번이 찍힌 표가 여전히 1번 묶음에 포함되어 찍게 되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삼변표가 1변표의 표 묶음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일어난 상황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자면, 참관인이 2차 분류도 오류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도 선관위 직원은 투표인 수 1810명이 표시가 되었고 심사부에서 확인해 줄 것이기 때문에 재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언제 개표를 끝내느냐는 시간이 없다는 사유로 마무리시켜 버렸습니다. 개표를 끝내는 것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개표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 주걱이 전도된 어이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1, 2차 분류에서 투표인 수가 1680명에서 1810명으로 변경되었고 1차 분류에서 1번으로 분류된 많은 표가 2차 분류에서는 2번 표로 분류되고 여전히 3번 표가 1번 표로 분류되는 오류가 목격되었고 심지어 조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래 그림상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지 총수가 불일치한다면 개표 사항표에 오류 메시지를 함께 출력을 해줄 것입니다. 또한 1810매를 1610매로 카운팅하는 것, 이건 역시 개발 단계에서 모두 검증하는 테스트 항목이고 동일한 기계가 어제 테스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한 선관위 직원의 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일반적인 오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프로그램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오류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시킨 짓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에 이어질 고양시병 사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하여 조작하는 투표지 유형별 조작 효과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투표지 조작 활용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무효표를
무효표를 4표로 포함시키는 경우와 두 번째로 상대방 후보표를 4표로 갈취하는 경우입니다. 무효표는 아무 후보에게도 기표하지 않은 표로 여기 상황의 예처럼 100표당 2표를 가져오는 경우 2%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래 두 번째 그림처럼 상대방 표를 갈취하는 경우는 그 효과가 2배가 되어서 100표 중 2표를 갈취하는 경우 4%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경합지역에서는 엄청난 효과일 것입니다. 그럼 고양시 병 개표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행히 확보된 동영상과 투표 결과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경기도 고양시 병 선거구에 대한 당일 투표 조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가정은 미통당 당일 득표율이 50.5%, 더불당이 48.5%로 미통당 후보가 더불당 후보에게 2% 앞서는 상황입니다. 지난 1차 영상에서 소개드린 분석법으로 계산해보면 이러한 미통당 지지율로 4.15 실제 투표 결과인 더불당이 총 득표율 54.3%로 이기기 위해서는 더불당이 사전투표를 64% 획득을 해야 되고 그 결과 당일 사전투표율 격차가 15.5% 플러스 마이너스 15.5%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12% 내로 통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출처는 천리안 영어 유튜브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고 전체 동영상에 의미 있는 내용도 많으니 천리안 유튜브를 방문하셔서 시청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 영상을 제작해 주신 천리안 영어 유튜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번 후보 100표 묶음에 무효표가 몇 표가 들어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표 들어갔습니다. 자, 또 한 표 들어갔습니다. 영상이 확보된 상황만 보면 100매당 무효표가 2장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죠. 실제로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100표당 2표가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표 중 무효표 2표가 1번으로 집계가 되면서 1번 후보가 2%를 추가 득표하게 하는 효과로 4월 15일 최종 투표 결과를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더불당은 48.5%에서 1.3% 상승한 49.2%, 미통당은 동일하게 1.3% 하락한 49.7%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일과 사전 지지율 격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2%대로 낮추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표당 1%의 효과가 있는 무효표와 2% 효과가 있는 상대방 표가 적절히 혼합되어 목표로 하는 당일 득표율 조작이 일어났음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일과 사전 득표율 차이가 기획한 사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범위 내로 들어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울 케이스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당일에 당일과 사전 지지율 격차가 갑자기 역전되게 되면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풀기 위해 3월부터 지지율 격차가 여론조사 발표를 통해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경합지역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죠. 그 결과 선거 당일에 역전이 되어도 그럴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수구의 경우 민경욱 의원의 3월 21일 지지율이 46%로 이러한 지지율 차이로 더불당이 사전득표 보정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단 한 표 차로 이기는 경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25%라는 엄청난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미통당은 당일 투표가 3월 여론조사 대비 4% 낮은 42%가 되었으며 그 결과 더불당은 당일 대비 사전이 플러스 10% 차이만으로 이기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고 결국 당일에는 역전되어 더불당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와 사전투표율 관계에는 동영상과 함께 제공되는 엑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구을 자 투표함 까봅시다. 아마도 1번 후보의 당일 득표 투표진에 빈표나 2, 3번 후보표가 무더기로 나와야 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정상입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당일 투표 개표 조작이 전체 선거구에서 일어났음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바실리아TV 조시아님 자료에서 추출한 것으로 더불당과 미통당의 당일 사전 지지율 격차를 보여주는 그림이며 제외된 선거구는 무소속 당선자 지역과 전라도 지역입니다. 야당 우세 지역인 서초 갑을, 예외적인 종로, 분당 갑을 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은 당일 사전 지지율 격차가 플러스 15%를 넘지 않게 하고 그 외의 지역은 당진, 그리고 민중당, 정의당이 후보 등록한 울산 동구, 창원 성산과 같이 제3당을 고려한 지역, 야당 압도 우세 지역이 예외로 처리된 지역을 제외하고 당일과 사전 지지율 격차가 일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일정한 당일 사전 지지율 격차 내에서 목표로 하는 당선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일 투표가 사전 투표율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로 사전 정지 작업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수치상의 입증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표는 당일 투표가 조작되어 하는 분석에 대한 추가 사항으로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투표를 한 유권자의 약 40%가 사전에 투표를 했습니다. 이제 선거 보정 설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목표로 하는 당선자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변하지 않을 상수를 찾아내야겠죠. 그것은 50%의 득표율 플러스 한 표만 가져가도 당선된다는 규칙이며 이 규칙을 적용해보죠. 당일과 사전 지지율은 통상 같다는 것이 정설이므로 더불당이 50%를 초과해서 득표하는 선거구는 확실히 이기는 선거구입니다. 이 기준으로 선거구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더불당 당일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경주시 11.54%를 시작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경기도 안양 동안구 갑 49.92%까지 164개 선거구가 50% 미만 득표율 구간이고 그 이후 경기 김포시 을부터 광주 광산시 을까지 총 89개의 선거구가 여당 확실 우세 지역이 됩니다. 당일 이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당일 투표수를 더불당 50% 득표율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66대 33, 즉 완벽한 2대1 비율에서 단 5만 7천 표 차이 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인위적인 흔적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특히 더불당 득표율 기준 50%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 더욱 의혹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당일 투표가 이러한 인위적인 비율이 나온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당일 선거 투표수도 선거구별로 정해진 계획대로 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된 사전투표 수량과 잘 보정된 당일 투표 물량, 그리고 확인된 50% 득표율 기준 이상 미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50% 미만 구간에서 당선자를 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디지털 게리맨더링, 즉 로이킴 방정식을 얘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세 지역표를 열세 지역표로 잘 분배 이동시켜 단 한 표라도 이기게 만들어
목표로 하는 당선자 수를 달성케 하는 디지털 게리맨더링에 대하여 다음 영상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기이 확보된 사전투표 물량으로 목표로 하는 당선자 수를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당일 사전 지지율 격차 범위 내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당일 투표도 어떤 식으로든 조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석을 위해 투표지 분류기 동영상을 반복해 보면서 왜 유지 보수 비용까지 포함하면 매년 평균 수백억 원의 돈을 쓰면서 저런 기계를 써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어서 우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쁘다고 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그 피해가 부분적이나 내게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관심이 많고 한 국가의 선거에 나쁜 프로그램이 쓰여 민주주의의 전망을 위협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느 분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점차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화이팅!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 사장이었습니다.